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간부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어떻게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얼마 전 안찬일이라는 탈북자, 이제 온지 한 4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예전에 38선 넘어서 온 사람입니다. 무슨 세계 북한 전략연구소 연구센터 어쨌든 그런 데서 그런 센터장인지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사람인데, 안찬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북쪽 고위층들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고위층 자녀 100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IT 산업을 비롯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국 유학 보내는 그건 사실이죠. 근데 북한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로켓, 인공지구 위성, 핵잠수함 등 현대 과학기술이 최절정 그런 단계에 이른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래전부터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기술자 집단과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장들을. 저희 고향에 무산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산광산에 공무 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비행기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무산광산 공무 분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김일성 주석이 교시가 있습니다. 이 공무 분공장에서는 비행기도 만들 수 있다고. 그것도 거기 공무 분공장의 기술준비실장, 우리 매부, 사촌 매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친구 나보다도 나이 많이 아래인데 30대 그 친구는 기술준비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외국 유학 다녀온 것도 아닙니다. 무산 광산에 공업대학이 있거든요. 무산공업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리고 공무 분공장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은 다 우리 무산공업대학, 거의 다 무산공업대학 졸업생들입니다. 외국 유학 갔던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저널 아시죠? 시사저널에 북에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인 냉전 시기에도 미국 유학생들을 보냈고, 현재도 미국에 유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걸 실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원주에 강연 다녀왔습니다. 근데 원주에 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냉전 시기에도 북에서는 미국에 유학생들을 보냈다. 그리고 냉전 시기에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인적 교류, 이거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 이런 거 명심해 달라고. 예? 그리고 미국은 절대로 북한과의 연계를 단절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끊임없이 북한과 이 연락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려고 미국은 늘 노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북에서 알고 있던 생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 냉전 시기에도 이렇게 북에서 미국에 유학생들을 보냈다는 것.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찾아보니까 시사저널에서 이미 전에 다뤘더라고요. 그런 걸. 오래전에. 다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시사저널에 의하면 미국 내 북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일리노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학에 1967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국적의 유학생 수는 모두 187명으로 확인됐답니다. 2011년까지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9년 동안 이건 빈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온 게 2011년 경기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또 1990년대부터는 크게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1990년대부터 미국과 북한의 그 관계가 얼마나 이게 나빴습니까? 1차 핵위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유학생은 오히려 그 시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 학부생 129명 중에 또 더군다나 그 여학생이 더 많았거든요. 그 북한 유학생들, 그 미국에 유학 간 유학생들 중에 보면 학부생이 그 121명 중에 남학생은 57명, 57명, 그리고 여학생은 72명이었습니다. 대학원생 57명 중에 남학생은 22명, 여학생은 35명.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북에서 남존여비, 여성들을 차별한다, 이런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료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하면 가는 겁니다. 또 우리 학교 때 북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남학생들은 다 군대 갈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대신 보면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제껏 일리노이 대학에만 하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전체 그 북한 유학생 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100명 이상이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2000년, 그 다음에 2004년, 이때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년에는 201명, 2004년에는 219명, 이렇게요. 여기에 그 학위 취득 목적 외에 단순 연구원, 그 다음엔 그 유학, 이런 그 학생까지 합치게 되면 이 수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한 해 동안에 북한에 발급한 그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발급한 그런 유학생 비자는 300건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또 미국 그 대학들에서 학위를 취득한 북한 유학생은 68명이 이르고요. 이와 같이 북한과 미국은 냉전 시기에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렀던 그런 상황에서도 유학생 교환을 비롯한 이런 인적 교류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리 대부분이 남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간부들이 자신의 자료들을 어떻게 교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강건종합군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제가 속한 그 중대 이름이 김강철 영웅중대입니다. 근데 김강철 영웅중대라는 거는 우리 중대 졸업생들 중에 김강철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졸업하고 구분대에 나가서 영웅칭호를 받은 겁니다. 공화국 영웅칭호를. 그러니까 훈련 중에 병사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병사가 던진 수리탄이 쫙 날아가다가 이렇게 그 나무가지에 걸린 겁니다. 나무가지에 탁 맞고 다시 돌아 들어온 거죠. 수탄이 돌아서 탁 들어온 겁니다. 병사들이 서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순간에 소대장이 그걸 수탄을 탁 엎었거든요. 병사를 딱 피하라면서 탁 소리치는 엎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김강철 영웅이, 그러니까 전사했거든요. 병사들 구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고, 북에서는 90년대 첫 영웅, 김강철 영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에 있는 목에 있는 목의 이름을 바꿨죠. 김강철 영웅고등중학교, 이렇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대, 이런 영웅중대가 나니까,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영웅중대. 그러니까 다른 중대, 다른 구분대들보다도 전투정지 훈련과 군사교류를, 이런 게 다른 중대들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간부집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북의 간부들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안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데 보내서 단련시키죠, 자기 자식들을. 우리 중대에, 당중앙위원회 선전부부장 아들도 있었거든요. 당중앙위원회 선전부부장,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 8처장, 보위소량부 정치부장,
뭐 5군단 작전부장, 뭐 총정추국 단강수소 책임지도원, 뭐 그 외에도 뭐 여단장, 사단장 하는 건 그 간부에 속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 저는 그 노동자 자식이지만 그런 데 가서 저는 또 이게 학생 생활 했고요,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간부집 자식 자녀들이 그 우리 중대에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군관학교를 오기 전에 어디서 복무해서 가셨는지 압니까? 북에서는 군관학교 가기 전에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지 않습니까? 육사를. 우리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해서, 고등물리전문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물리전문학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민군에 입대해서 구분대에 배치받아서 2년 내지 3년 동안 병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병사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지휘관들이 보고, 아, 얘는 지휘관이 자질이 있네 하고 지휘관들 추천해주면 군관학교 가는 거죠. 그 친구들도 역시 저기서 있었습니다. 구분대 생활했죠. 근데 그 친구들 구분대 생활한 거는 일제대보병에서 했습니다. 거의 다. 민경, 일제대보병, 그 다음에 판문점 대표부, 우리 여기 JSA라고 하나요? 공동연구요. 거기서 복무한 친구들입니다, 다. 우리 남한에는 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코너링 잘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예? 그런 게 안 통합니다, 북에는. 간부들 자체가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은 학교 기간에 특기 받은 것도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훈련길을 걸었고, 똑같이 근무를 섰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친구들보다 입당은 더 빨리 했거든요. 제가 우리 중대에서 2번째로 입당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했다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 학교 때, 이렇게, 휴식일이 되게 되면 집에 외출도 시키거든요. 외출, 신청하게 되면.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집에 가야 욕만 먹고 온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어머니는 숨긴대요, 이렇게. 오게 되면. 아버지 들어온다, 숨어라. 그러면 다른 방에 숨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들은 안 그렇대요. 이렇게, 우리 군사 복무할 때는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우리 남한에도 갔죠. 어르신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분들도 갔습니다. 우리 군사 복무할 때는 이런 말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이, 군사 복무를 하는 애가 집에 왜 자주 오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질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사지휘관 하겠냐고. 이렇게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정 싫어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저는 그 친구들 따라서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기 좋았거든요. 가면 잘해주니까. 그 친구들 집들은 다 보초병이 다 있습니다. 보초 가서 오고. 거기 다 엄마가 데리러 나와야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불칠사? 거기서 총정치국자 리정혁이니 아버지네 집에 군사부장인지 한 사람이 군인들 데리고 들어가서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방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친구들도 그렇구냐? 또,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자체도 자기 아들을, 예? 군사복무 다 시켰거든요. 그것도 최전선에서.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방침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황당 일꾼들, 우리 간부들, 자녀들부터 최전선에 보내야 된다고. 최전선에서 근무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민들에게, 자식들을 조국보위 초소에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겠냐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려하는 겁니다. 다. 우리도 보내니까 너희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해양군, 기정리, 그런 곳에서 1군단, 거기서 병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는 강원도 해양군은 천령을 넘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사복무 하기가 완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북에서 군대 가겠다고 이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면서도 강원도만 안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복무 하기 힘드니까 다 기피하는 겁니다, 거기를. 근데 그런 데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군복무를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실례도 있습니다. 홍명희 선생 아시죠? 예? 림꺽점을 쓰신 벽초 홍명희 선생. 북에서 내각 부수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홍명희 선생의 손주 중에 홍석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한북도당 책임부서도 했고, 그리고 뭐 당중앙일의 재정경리부장도 했고, 뭐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 숙청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할 그 소재가 안 돼서 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숙청된 건 아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여자를 그 친해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홍명희 선생이 쫓아냈죠, 집에서. 인간질 못한다고, 조선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뭐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족주의에 너무 이렇게 민족주의자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 홍석형이라는 그분이 저기 어디야, 그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로 생활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자강도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수공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장이 기사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장, 그때는 공장 조립하고 있었는데, 설비 조립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김일성 주석이 지금 현지차를 나온 겁니다. 나와서 쭉 돌아보다 보니까 나치군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나치근데 홍명희 선생 쪽 그 손주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또 동무 왜 얘기냐. 그러니까 아니 그 우리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집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김주석이 올라와서 홍명희 선생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니 손주를 어쩌면 그렇게 집안에서 내쫓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홍명희 선생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그래서 김주석이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다 그러는 거, 그리고 그게 무슨 큰 결함인가 고. 그래서 그러면 홍석형이 내가 죽였다고 하고 김주석이 책임지고 홍석형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후에 뭐 성진제강소에 가서도 뭐 부기사장인가 어쨌든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후에 뭐 한북도당 책임비서, 김책지철연합기업소 책임비서도 했댔고, 그 다음에 뭐 당중앙일의 재정경리부장까지 올라갔댔죠. 기획재정부장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홍명희 선생 자체도 이렇게 자기 손주도 그렇게 교육했다는데, 교양을. 결국은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그런 문화가 간부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교양해야 되는가 하는 건 그런, 그러니까 선배들, 그러니까 먼저 혁명 선배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도 내려오면서 계속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교양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드문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북한사의 간부들, 대부분의 간부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교양 요구성이 그렇게 높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호 자체도 본인이 쓰지 않았습니까? 3층 서기실이 암호라는 그 책. 그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14살이던 때에 1976년 1월에 중앙당 간부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 내려와서 몇 달 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그 다음 학적부를 보고 외국 유학을 갈 대상들을 뽑았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간부집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든 백을 믿고 공부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 태영구가 자기 책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외국 유학 가는 것도 시험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북에서 외국 유학은 이렇게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국비로 하고, 물론 이렇게 유학 가는 나라들에서 대수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유학생이 모든 생활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북에서는. 그러니까 북쪽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부모들이 돈 대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공부만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이 남한 같은 경우에 뭐 남한뿐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 그런 사회들에서는 미국 유학, 외국 유학 해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북에서는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해서 간부로 등용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피해를 볼 때 있죠. 외국에 나가서 수종주의,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
근데 아니,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 그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실제 우리 남한이나 미국에 망명한 그런 북한 유학생은 국소수에 속합니다. 뭐, 오히려 북에서는 만경대 혁명학원, 그 다음에 강반석 유산의 학원, 남포 혁명학원, 뭐, 새날 혁명학원, 이런 혁명학원들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유리하거든요. 학원들 나오고, 군사복무를 하고, 그 다음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 가장 그 좋은, 우리 얘기로 말하면 스펙이 되는 겁니다. 태영호도 자기 그 책에서 썼거든요. 6.25 전쟁 시기에 생겨난 이런 전쟁고아들이 평양 외국어 학원에 외국어 혁명학원에 많이 입학했고, 1960년대까지 평양 외국어 학원과 외국어 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가 전쟁고아들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책에서. 고위급 간부들과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한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고위급 간부들이 그런 자녀들은 부모들이 모두 살아있으니까 그 혁명학원 같은 데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들보다, 그러니까 혁명학원 출신들보다 스펙이 딸리는 거죠. 북한 이 간부들이 그러면 뭐 자기 자녀들을 외국 유학 보내는 걸 이거 바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찬일은 이렇게 남한에서 미국 유학을 하게 되면 취업 이런데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에서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에서 고위급 간부들이 자녀 교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미국을 다녀온다고 해서 북에서 간부로 등용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